안녕하세요. 오늘부터 국제법 GS 1순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 인강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선 첫 시간에는 1순환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둘째 시간부터 본래 강으로 들어갈게요. 자, 여러분 오늘 나눠준 자료들이 꽤 양이 많죠? 그래서 오늘만 이렇게 많고요. 내일부터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. 판례 자료만 좀 양이 되고 판례 자료도 뭐 다 볼 필요 없고 우리가 수업 나가는 대로 쭉 따라가면 되고요. 그래서 내일부터는 자료가 많지 않지만 오늘은 첫 시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이 좀 많습니다. 그래서 자료가 총 지금 5부입니다. 5부. 자, 우선 오리엔테에서는요, 국제법학 공부 방법론, 이것부터 먼저 하고, 이 자료를 한번 펴보세요. 국제법학 공부 방법론. 그 다음에 또 하나가, 2020 GS 1순환 강의 안내라는 자료가 있어요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터넷 국제법 기출문제 해설 정리 무료 특강 활용 안내라는 자료가 있어요. 세 가지를 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게요. 자, 우선 국제법학 공부 방법. 이 공부 방법론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겁니다. 자, 자료를 보면 우선 첫 번째 여러 시험의 동향들 어떻게 지금 출제들은 오고 있는가 이걸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. 자, 우선 1면을 보면 넘기면 첫 번째가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, 그 다음에 출입국관리직, 법무행정, 일반행정 모두 같은 시험 문제예요. 그래서 전공평가라는 이름으로 나오죠.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은. 그 다음에 학자간 통합문서 두 가지가 있죠.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중요한 그런 주제 분야들인데요. 전공평가만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학자간 통합문서 쪽을 준비를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오히려 그동안 동향을 보면 학자간 통합문서 문제에서 꽈락이 꽤 많았고 그것 때문에 전공평가에서 뭐 수석에 가까운 그런 점수에도 불구하고 통합문술이 좀 적게 나와서 꽈락되어서 아쉽게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이 통합문술을 도외시하면 절대 안 돼요. 자, 거기 보면 이 페이지부터는 13년, 14년 쭉 매해 어떤 출제 문제가 출제되었고 어떤 동향을 보이는지. 근데 중요한 건 최근의 동향이죠. 그래서 넘기면 7면 2020년도 기출문제 분석 자료가 있어요. 자, 이거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. 우리가 2020년도 기출문제 분석 자료를 통해서 출제 경향을 안다 해도 내년에 어떻게 나올지는 또 몰라요. 왜냐하면 19년도 출제 경향과 20년도 출제 경향은 전혀 달라요. 그래서 아마 20년도 출제 경향과 다른 경향으로 21년에 나올 수도 있어요.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. 그래서 20년 출제 경향에 너무나 매몰되면 안 된다. 이걸 주의해야 돼요. 거기 보면 읽어보면 뭐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.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2019년도에는 전공평가가 그나마 좀 쉬운 편이었죠. 외교원 분야에서는 장점이 주어지고 사실관계도 복잡하지 않고 또 많이 익숙한 문제들이 나왔습니다. 점수도 상당히 높게 줬습니다. 국제법에서. 근데 2020년 문제는 일단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출제 경향만 보면 거기 써 있는 대로 보다 문제가 복잡하고 명쾌하지 않고 애매한 그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도 대비할 때 이런 동향을 대비하겠습니다. 자세한 내용들은 거기 써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. 그 다음에 학제통합논술 문제에서는 뭐 한 3년간 국제경제법 문제가 안 나오다가 이제 금년에 출제되었죠. 그래서
그쪽 부분에 이제 준비를 대부분 소홀히 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힘들었을 텐데, 앞으로 또 2021년부터는 역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전공평가에서 안 나온다더라도 통합누수에서는 나오지 않을까. 적어도 원 이렇게 하나 정도는 투나 그래서 하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대비는 하는데, 그렇다고 이번 시험 문제를 보면은 덤핑이 나왔는데 뭐 문제 수준이 아주 높은 것도 아닙니다. 그냥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되었어요. 그래서 그동안 통합누수에서 경제법 문제를 쭉 보면 어떤 그 경향이 이제 춤을 추는데,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경제법을 물론 이제 우리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에서는 경제법이 비중이 뭐 최대 20%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, 하지만 경제법을 공부를 안 하면 여기서 엄청난 그런 점 차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, 따라서 중요한 변수가 돼요. 시험 전에 경제법을 보지 않고 들어가면 굉장히 그 결정타가 됩니다. 경제법 보긴 봐야겠죠. 그렇다고 해서 이 비중이 적은 걸 너무 자세히 볼 수는 없고, 그래서 이제 사실 금년 또 작년 2순환 때, 금년 3순환 때 그걸 대비해서 아예 경제법을 한 3시간, 3일 정도 찍었나요? 3일 정도 찍어서 외교원에 딱 적합하게 경제법을 인강으로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만, 그래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국제경제법 핵심 정리 인강을 일단 여러분이 볼 수 있게 올릴 겁니다. 아마 첫 회부터 볼 수 있을 거예요. 특히 이제 그쪽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세요. 인강에 올려주니까. 물론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도 경제법 진도 나갑니다. 두 번째, 그리고 통합문서 두 번째 주제가 난민이었는데, 뭐 그렇게 우리 한번 읽어보시고, 뭐 그렇게 뭐 어려운 주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. 그다음에 국제통상시험 문제도 보통 가트가 많이 나왔죠. 근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통상 준비하는 그런 수험생들 수준이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인지 작년에 TBT 나오고 금년에 반덤핑, 일단 DSU 이렇게 나와서 뭐 내년 같으면 보조금 SG, CF 같은 나올 수 있죠. FT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경향이 보입니다. 물론 여전히 가트는 중요한 부분이고, 또 개치 역시. 그래서 통상 쪽은 국제경제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빠짐없이 준비해야 되는데요. 우리 교재가 국제경제법 핸드북이라는 책이에요. 요거는 이제 외교원에도 좋고 통상에도 좋은데, 얇지만, 매우 얇죠. 얇지만 굉장히 깊어요. 굉장히 깊어서 기존의 그 교과서들, 국내 교과서와 외국의 중요한 그런 교과서를 단권한 그런 교재라서 상당히 깊습니다. 아마 국제통상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겠지만, 외교하는 분들도 일단 분량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스킵하면서 쭉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. 우리 경제법, 또 우리 실강, 우리 경제법 이번 순환 강의도 마찬가지고, 또 올려줄 핵심 정리 문제풀이 특강도 마찬가지고, 이 국제경제법 핸드북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. 외교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쭉 한번 강의하는 부분만 따라오면 되고, 통상 하시는 분들은 이 경제법 핸드북이 굉장히 깊긴 하지만, 근데 추가로 이 핸드북을 좀 더 자세하게, 또 심도 있게, 좀 더 정확하게 확장한 그런 자료가 있어요. 이 자료가 다음 카페에 들어있어요. 그래서 다음 1순환 카페라는 게 있습니다. 3순환 카페는 올려줬어요. 근데 1순환 카페는 아마 아직 안 올라갔을 거예요.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, 우리 경제법 그런 순서가 돌아올 때쯤 가서, 아마 우리 강의 말미 정도 되겠죠? 그때 가서 제가 이 경제법 핸드북 아주 얇은 거라고 그랬죠? 그걸 굉장히 깊고 또 풍부하게 확장한 그 자료를 올릴 겁니다. 그래서 뭐 이번에 덤핑 제로잉이 나왔죠. US 워싱 머신스라는 세탁기 사건, 문제도 세탁기가 나왔고 그걸 출제했는데, 아무튼 좀 더 심도 있게 경제법 통상하시는 분들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려면 핸드북도 봐야겠지만 좀 더 깊게 보기 위해서 카페에 올리는 그 자료들을 한번, 다 공짜예요, 다 무료예요.
원래는 그걸 책으로 내면 두꺼워요. 근데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무료로 제공하니까 한번 받아보세요. 굉장히 깊습니다. 그래서 외국의 그런 책들도 마척들이 번역해서 문제화시켜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뭐 번역의 실수가 있지 않는 한 정확한 그런 자료라 보입니다. 그래서 여러 번 검토했고 해서 번역 실수는 없을 거예요. 염려 말고 한번 공부 한번 해요. 그걸로 한번 공부해 보세요. 근데 좀 아주 깊어서 통상하시는 분들도 복잡하다 하는 것들은 그냥 제끼세요. 제끼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정도만 이런 식으로만 공부하면 됩니다.